한 브랜드 타운하우스가 불과 몇 년 만에 자산의 3분의 2를 증발시켰습니다. 바로 양주 옥정 힐스테이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 값이던 분양가가 어쩌다 공매장에서도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3억 원 이상,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7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 앉은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체 809세대 중 148가구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꿈의 전원주택이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된 이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분명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현장의 경험에서 먼저 났습니다.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타운하우스를 직접 찾아가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정적입니다. 809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도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낮 시간대 단지를 걸어보면 인기척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현관문마다 파란색 비닐이 붙어 있는 집들이 눈에 띕니다. 입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떠난 집이라는 뜻입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낙엽만 굴러다니고 상가에는 임대문의 현수막만 나부냅니다. 분명 대한민국 1군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지는 유령마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2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사람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운하우스는 특별한 로망이었습니다. 아파트의 답답함을 벗어나 마당 있는 집에서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60 세대에게 타운하우스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무대처럼 여겨졌습니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는 그 꿈에 신뢰를 더했습니다. 대기업이 짓는 집이니 품질은 보장될 것이고 브랜드 덕분에 시세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분양 당시 9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었을 때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끼면서도 줄을 섰습니다. 서울에서 같은 돈이면 30평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빠듯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웃집이 가깝다거나 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입주민 커뮤니티에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기야 계약금 수천만 원을 포기하고라도 빠져나가겠다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겠다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지의 시세를 검색해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9억 원에 분양받은 집이 6억 원대 국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마저도 유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타운하우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9억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서울 외곽 지역 30평대 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으로 따지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이 거금을 들여 양주까지 나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분양 광고를 보면 화려한 수식어가 가득했습니다. 프라이빗한 단독주택의 감성,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라이프. 분양 모델 하우스에는 넓은 테라스와 잔디 마당이 펼쳐져 있었고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조감도가 벽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은퇴 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쉬어가는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기준 9억 원대였던 집이 4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6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초 금액 대비 약 65% 수준으로 3억 원 이상이 증발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피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줄임말입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심지어 계약금까지 포기하면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마피 매물은 급매 중에서도 급매입니다. 그만큼 급하게 빠져나가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주 힐스테이트에서는 마피 매물조차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는 하락폭이 훨씬 적었습니다. 어떤 곳은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양주 힐스테이트만 유독 심하게 떨어진 데는 이 단지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는 점입니다. 타운하우스라는 프리미엄,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품이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거품도 함께 부풀어 오르지만 시장이 꺼지면 거품이 가장 먼저 터집니다. 두 번째는 환금성의 문제입니다. 환금성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말합니다. 타운하우스는 수요층이 좁아서 팔기가 어렵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3억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고 누군가에게는 대출로 감당해야 할 빚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타운하우스를 선택했을까요? 타운하우스가 주는 로망 때문이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을 꼽습니다. 아파트처럼 위아래로 다닥다닥 붙어 사는 게 아니라 내 땅에 내 집이 있고 마당에서 바비큐도 하고 이웃 눈치 보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것이 타운하우스라는 주거 형태가 주는 로망입니다. 그런데 양주 힐스테이트는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 단지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 닭장입니다. 겉으로는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닭장처럼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단지는 대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문제는 대지 면적 대비 세대 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려면 각 세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고 개방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좁은 땅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구겨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내 거실 창문에서 옆집 안방이 훤히 보입니다. 마당에 나가면 양옆집, 앞집, 뒷집 모두와 눈이 마주칩니다. 타운하우스에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불을 켜면 집 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서 결국 커튼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비큐 파티는커녕 마당에서 스트레칭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면서 커튼 뒤에 숨어 사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타운하우스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타운하우스는 각 세대가 독립된 공간을 가집니다. 집 사이에 담장이나 정원이 있고 옆집과 최소 수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 타운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양주 힐스테이트의 배치도를 보면 마치 성냥갑을 빼곡하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설계가 나온 배경에는 땅값과 사업성 계산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라고 해도 땅값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를 지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여유로움 대신 아파트의 밀집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타운하우스이지 실제로는 옆으로 누운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델 하우스에서는 넓어 보이는 각도로 사진을 찍고 조감도에서는 세대 간 간격을 실제보다 넓게 그립니다. 타운하우스의 본질은 타운과 하우스 두 가지입니다. 타운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하우스는
개인의 독립된 공간입니다. 양주 힐스테이트는 둘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음이라는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새벽에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하소연은 아파트 커뮤니티의 단골 주제랍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웃이 없는 타운하우스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양주 힐스테이트 입주민들도 같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드디어 층간소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층간소음은 없어졌지만 벽간소음이라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입주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타운하우스로 왔는데 여기엔 층간소음 대신 측간소음이 있더라고요. 벽간소음은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타운하우스는 각 세대가 독립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옆집과 벽을 맞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벽의 차음 성능이 아파트보다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차음 성능이란 소리를 차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는 소리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 덕분에 옆집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경량 목 구조나 철골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나무 뼈대나 철 뼈대로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소리에는 취약합니다. 입주민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옆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내 집처럼 또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벽을 타고 전달됩니다. 심지어 옆집 텔레비전 소리까지 들린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옆집 사람이 매일처럼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본인들은 즐거운 음주 가무지만 우리한테는 괴로운 고성방가라고 토로했습니다. 더 힘든 점은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그나마 법적 기준과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벽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웃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소음도 벽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부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입주민은 자비를 들여 방음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인테리어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비용만 들이고 소음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음도 문제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집을 살 때 사람들은 매매가에 집중합니다. 분양가가 얼마인지,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집은 사는 순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달 나가는 유지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각종 공과금. 이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양주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은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 관리비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타운하우스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 주택인데 1월 관리비로 55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낫지만 겨울이 문제입니다. 난방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비가 비쌀까요? 가장 큰 이유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분양 당시 자랑하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들이 유지비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장비 유지비가 듭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청구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입주율이 낮다 보니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같은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세대가 나눠내면 부담이 적지만 절반만 입주해 있으면 남은 세대가 2배로 부담해야 합니다. 빈 집이 많아질수록
남은 입주민의 관리비가 올라가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실제로 양주 힐스테이트는 일부 커뮤니티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난방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위아래 양옆이 다른 세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웃집의 열기가 간접 난방 역할을 해줍니다. 덕분에 보일러를 적게 틀어도 어느 정도 온기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다릅니다. 외벽이 외기에 직접 노출됩니다. 4면 중 3면 이상이 바깥 공기와 맞닿아 있는 구조입니다. 겨울철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아파트는 외벽 온도가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붉게 표시됩니다. 그만큼 단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보일러를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장부상 손실이니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당장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싸게 나온 매물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법원에서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양주 힐스테이트도 싼 가격에 매물이 나왔으니 경매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양주 힐스테이트에 나온 매물 상당수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탁 공매입니다. 신탁사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자금 관리를 맡는 금융회사입니다.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신탁사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데 이것이 신탁 공매입니다. 현재 809세대 중 148가구, 약 20%가 공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를 관리합니다. 낙찰받으면 법원의 권위 아래 명도 절차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명도란 기존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공매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신탁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양주 힐스테이트의 경우 시행사인 미래개발이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회수를 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낙찰 후 책임 소재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명도에 개입하지만 신탁 공매는 명도 책임이 온전히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낙찰받았는데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낙찰자 몫입니다. 대화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은 있어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합니다. 양주는 다른 경기도 지역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중심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탁 공매 물건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반값이면 싸지 않나요? 9억짜리가 6억이면 누군가는 사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반값에도 그 이하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층의 변화입니다. 타운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두 부류였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5060 세대,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당 있는 집을 선물하고 싶은 3040 세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두 수요층 모두 타운하우스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5060 세대의 최우선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중요해집니다. 대형 병원, 전문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양주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응급 상황에 서울 대형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오히려 대형 병원 근처 도심 아파트로 회귀하는 추세입니다. 3040 세대는 편리미엄을 추구합니다. 편리미엄이란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중시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역세권, 학원가, 대형마트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왕복 3시간은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호재의 불확실성입니다. 양주 지역은 GTX-C 노선 개통을 기대해 왔습니다. GTX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약자로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 전철입니다. 2028년 개통이 목표이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주역 정차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주시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미래 가치에 베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세 번째는 대출의 어려움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불리합니다. 매수하고 싶어도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현금이 충분한 사람은 굳이 양주 타운하우스를 사지 않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타운하우스는 대안 상품으로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를 때 함께 몸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시장도 부진하고 타운하우스는 감가상각이 빠르고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한 타운하우스 부진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양주 힐스테이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9억 원짜리 꿈의 집이 6억 원에도 팔리지 않는 감옥이 된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브랜드를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의 이름이 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집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는 마케팅의 결과물이지 품질 보증서가 아닙니다. 입지, 설계, 관리비 구조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입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위치가 나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양주는 서울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전원 생활의 낭만은 잠시지만 불편함은 매일 계속됩니다. 로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환금성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집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필요할 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금성이 낮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겨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산이 묶이면 인생의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타운하우스를 검토하시는 분들께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도시가스가 없으면 난방비가 훨씬 비쌉니다. 둘째, 옆집과의 거리를 직접 재보세요. 모델하우스 말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단지나 주변 단지의 최근 거래 기록을 살펴보세요. 거래가 뜸하다면 환금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양주 힐스테이트 사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타운하우스 열풍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문제의 구조는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늦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9억 원은 보여주기 위한 집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한 집에 쓰시겠습니까? 부동산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화려한 광고와 브랜드의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주 힐스테이트 같은 상황에 처한 타운하우스가 전국에 또 어디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제2, 제3의 양주 힐스테이트를 찾아 수도권 외곽 부동산의 민낯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가 누군가의 자산을 지키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깊이 있는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